1981년 2월 23일 오후 6시 23분,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무장한 300여 명의 시민경비대가 의회를 점거하고 안토니오 테헤루 중령이 권총을 발사하며 모든 의원들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건은 23F 스페인 내란으로 이날은 군부가 의회를 점거하고 정권 탈취를 시도하려는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스페인은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자의 사망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프랑코 정권은 약 40년간 스페인을 독재로 통치하지만 그가 사망하자 스페인은 점진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밟기 시작하죠. 이를 스페인 민주화 전환기라고 부르며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꼽습니다. 프랑코 이후 스페인의 군주로 복귀한 후안 카를로스 1세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1978년 스페인은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스페인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하지만 군부와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체제와 변화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자치제 도입은 일부 지역의 독립 움직임과 맞물려 정치적 긴장을 높였는데요. 바스크 지역과 카탈루냐를 중심으로 한 자치 요구가 주요 원인으로 바스크 지역의 경우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조직의 테러가 큰 문제였습니다. 1978년부터 1981년까지 3년간 분리주의 무장조직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무려 235명에 달했고 군인과 경찰을 노린 표적 테러가 빈번했는데 이는 군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군부는 오랫동안 프랑코의 후원 아래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자신들이 누렸던 특권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군인들은 변화에 반발하며 다시 권력을 되찾고자 야욕을 드러냅니다. 1981년 아돌포 수아레스 총리가 사임하며 정부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수아레스는 1976년부터 스페인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데 과도기적 상황과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지도력을 지속하기 어려웠죠. 그의 사임은 보수 세력과 군부 쿠데타 세력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토니오 테헤루는 이러한 불안과 불만을 바탕으로 쿠데타를 기획한 주요 인물이었는데요. 테헤루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쿠데타를 실행하려 합니다. 1981년 2월 초 마드리드의 군부 클럽에서는 비밀 회동이 잦아지고 테헤루 중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장교들이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들은 의회 점거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 정부를 수립한 후 정당 활동 금지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등 이들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테헤루의 계획에는 발렌시아 지역 군대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알폰소 밀란스 델 보시와 군부의 다른 인물들이 협력합니다. 밀란스는 발렌시아에서 탱크와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작전 외에도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 했는데요. 그는 과거 프랑코 체제를 지지하던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협력하며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새로 구성될 정부의 계획을 제안하죠. 1981년 2월 23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날은 레오폴도 칼보 소텔로 새 총리 선출을 위한 의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23분 테헤루 중령이 이끄는 300여 명의 시민경비대가 의회에 진입했는데 그들은 자동화기를 든 채 의원들을 위협했고 테헤루는 천장을 향해 실탄을 발사합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리시오라는 외침과 함께 의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당시 본회의장에는 350명의 하원 의원과 강요들이 있었는데 구티에레스 메아도 부총리는 의자에 앉은 채 꿈쩍하지 않았고 수아레스 전 총리는 바닥에 엎드리기를 거부했죠. 이 모습은 TV 카메라에 생중계되었고 방송은 곧 중단됩니다. 하지만 무장한 군인들은 주변을 신속히 제압하는데요. 단 몇 분 만에 의회의 모든 의원과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제약되었고 건물은 완전히 테헤루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의회 점거와 동시에 발렌시아에서는 밀란스 델 보시가 주요 도로와 광장에 군용 차량과 병력을 배치해 도시를 점령합니다. 밀란스는 발렌시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스페인 전역의 군부에게 쿠데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는 군대는 질서를 회복하고 스페인의 위상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이번 쿠데타가 국가 안정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발렌시아와 일부 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부는 밀란스의 선동에 호응하지 않았고 이는 쿠데타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었죠. 스페인 전역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쿠데타 소식이 속속 전해졌습니다.
테헤로의 무장 진입 장면은 당시 일부 생방송으로 송출되었고, 이 장면은 스페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의회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한편 테헤로와 밀란스는 자신들의 행동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 믿었지만, 대다수 시민들과 언론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사적 개입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수도 마드리드와 주요 도시들에서 반쿠데타 시위가 확산되었는데요. 테헤로는 인질로 잡은 의원들을 통해 후안 카를로스 국왕의 지지를 얻으려 시도했지만, 카를로스 국왕은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테헤로에게 항복을 권고했죠. 이날 늦은 저녁 후안 카를로스 국왕은 텔레비전 생중계로 스페인 국민과 군부의 직접 연설을 발표합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군사령관으로서 등장해 쿠데타 세력의 행동이 스페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합니다. 국왕은 모든 군 지휘관에게 테헤로와 밀란스의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요. 국왕의 단호한 입장은 군대와 국민 모두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전달되었고, 연설 이후 스페인군 내부에서도 테헤로의 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군지휘관들도 쿠데타 계획에서 발을 뺍니다. 테헤로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의회 내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의원들은 테헤로의 다음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인지했으나 끝까지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24일 새벽 마드리드 시내에는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언론들도 쿠데타를 강력히 비판하는 특보를 앞다투어 발표합니다. 오전이 되자 테헤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됩니다. 의회를 점거한 시민경비대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죠. 일부는 이탈을 시도했고 나머지는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24일 오후 12시 테헤로는 협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의원들을 석방했죠. 18시간에 걸친 의회 점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월 24일 오후 쿠데타 주도 세력의 체포를 시작으로 테헤로 중령과 그의 측근들은 즉시 군사법정에 송치되었고, 밀란스 델 보슈 장군도 체포되어 마드리드로 압송됩니다. 수사 결과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가 30여 명에 달했고 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은 200명이 넘었죠. 특히 육군 정보부 소속 장교들의 개입이 광범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체포된 군 장교들의 신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이들은 1980년부터 여러 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고 다양한 쿠데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진술했죠. 심지어 일부 장성들은 민간인 학살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1981년 5월 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공개 원칙 하에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었죠. 테헤로 중령은 재판에서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조국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테헤로 중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밀란스 델 보슈 장군은 26년형을 선고합니다. 다른 가담자들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의 군 계급은 모두 박탈됩니다. 오늘은 스페인 내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